약간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트럼프 주변의 이 외교안보 라인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방위비 많이 내라.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만 많이 내라. 네네. 나토 영국들도 많이 내라.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한미군 성격도 중국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뭐 한국 핵 갖는 거 어때? 뭐 노 프로블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트럼프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북한 핵 가졌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차라리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도민을 확 일으켜서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갖고 그래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라리 그럼 뭐 핵 공유하듯이 병력을 좀 줄이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줄이더라도 핵무기를 다 배치해라 그냥. 어차피 이 핵이라는 무기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뭐 절대 위력의 무기긴 하지만 못 쓰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어차피 우리는 그 일종의 이제 보험이 필요한 거고, 핵 보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뭐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아예 독자적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거듭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인구 절벽 때문에 50만 병력 유지하는 거 이제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죠. 뭐 여군 네. 투입시키지 않으면 네. 사실. 네. 점점 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현무5 가져도 물론 이제 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지만 핵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사실 우리도 이제는 좀 그러니까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도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핵 보유 가능한 전 단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보유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미래의 생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무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러시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꺼낼 카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전술핵이거든요, 그때는. 오늘도 막 전술핵 훈련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네. 진짜 이제 벼랑으로 몰리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그거 쓰면 전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핵 보유로 다 돌아설 겁니다, 이제. 핵 도미노 현상, 그 그렇죠. 말로만 듣던. 네. 전부 다 핵 가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이제. 미국도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저기 다 들고 일어나면은. 그리고 지금 뭐 핵무기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1950년대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40년대, 50년대. 원자력 발전소 하면 폐연료봉이 가득가득해요, 지금. 왜냐면 이제 폐연료봉도 어디로 이제 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 시설 만들려면 반대하니까 수조에 그득그득해요, 지금. 거기다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지금 우라늄 농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만약에 전향적인 핵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 동맹국 핵 가져라. 아니면 병력을 뺄 테니 핵은 우리가 해줄게. 미국 입장에서 좋거든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줄거든, 그거 보면. 아까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금 많은 병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정부가, 물론 현금 지원이 아니지만, 전력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도 사실 이제 자기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핵무기만 갖다 놓는다. 재래식은 한국이 하고, 병력 다 빼고, 핵만, 그게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전술핵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비전략 핵무기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처럼 이제 돈 밝히는 양반 입장에서는 이제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적게 들죠, 유지 비용. 그리고 사실 임명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그런 가치가 있고 하니까 임명을 또 손해 보면서까지 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비전략 핵무기도 늘릴 거고.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핵무기 강성론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밸런스를 맞춰서 미국의 핵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병력을 빼더라도 그럼 핵무기 배치해 줄게.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개발해. 우리도 무기 내줄게. 제재? 우리가 그건 프리패스 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죠, 그때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뭔가를 유산을 남겨주려면 저는 이거 핵무기를 독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사실 제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사실 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손해보는 건 국제사회예요. 한국에 반도체나 이런 거 없으면은 IT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지금 하이닉스, HBM 이런 거 만약에 수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성세대적 관점이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네. 경제력이 안 되고 했을 때의 관점이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요? 제재하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자신감이 필요하다, 저는. 핵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해야 되고,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뭐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투표 해야 된다. 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 대한민국이 4, 5천만 되는 국민이 선택한 건데, 뭐라고 할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보면 한 70% 이상은 핵 그쵸. 찬성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디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든. 그래서 일각에서 뭐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 할 거면은 그럼 왜 만들어요? 핵 보유하고 하려면 한번 터트려 봐야 되거든요. 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 정도의 우리가 좀 용기나 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 봐야 될 과제 아니냐. 이거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 독자 핵 개발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협상할 겁니다. 하긴 한다. 이게 현실론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에게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마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 우리하고 이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죠. 핵 희읍자도 없어야 되죠, 완전히. 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없거든요. 당분간 못 만들어요. 기술 없어요. 러시아가 저도 못 만들어요, 당분간에. 그럼 근데 시간을 주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막으면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그다음 IAEA는 뭐냐? 원자력이 안전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을 막는 거예요. 아직 확산 안 했거든요. 그럼 인정해주면 확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해관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북한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인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공격 능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향후 북핵과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는 아마 북핵 현실론, 북한 핵을 인정해준 그걸 핵 군축론이라고 그래요. 핵은 인정하고 동결하고 핵 동결론 좀 줄이는. 이미 하노이 때 있었잖아요. 영변 핵단지 줄 테니까 5개 제재해줘라. 그럼 제재 중에 일부, 북한 핵실의 일부, 이게 핵 군축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핵 군축론 협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입에 거품 물고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속으로는 준비해야 돼요. 대신 뭘 받을지. 우리 자체 핵무장한다. 네. 할 수 있어요. NPT 비확산 체제에 10조에 상대국은 회원국은 비상사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상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북한이 얘기했는데. 명분이 확실히 그렇죠. 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전술핵 반입. 저도 전술핵 반입 반대론자인데 이 정도면 들어와야 돼요. 이 상황으로 가면. 네. 그건 못 건드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한데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준비. 그게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한데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 두 개 권한만 있으면 핵물질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건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우리 못 해요.
미국이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 이거 하면 우리가 핵무장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무장 한다는 얘기 뭐 소리 들어보셨죠? 네. 우리를 안 믿는 거죠, 미국이. 우린 금방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이 권리 있어요. 우리가 왜 못해요? 일본은 재처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그래. 니들 이해할 테니까 우리 이제 재처리하고 이제 저기 농축할게. 그거 원래 평화적인 권리야. 그럼 미국 줘야죠. 그건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유사시에 금방 핵을 만들어요. 그럼 북한에 약간 위협으로도 좀 안전할 수 위협 있을까요? 안전해지죠. 재래식은 확실하고. 네네. 그 다음에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뚝딱 만들면 되잖아요. 핵실험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은 거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면은 시운전을 하지만 시운전 안 했다고 해서 그 차가 안 가겠어요? 가죠. 그게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우린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체 핵무장 된다는 하지 말고 옵션, 전술핵 반입 옵션, 그 다음에 잠재적 핵력량 구축 옵션.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만일에 북핵 용인이 되는 현실론적인 협상을 해리스든 트럼프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그게 답이 국방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지금 핵무장 금방 한다. 그건 핵물질 농축하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얘기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데 어떻게 금방 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재적 핵력량 구축만 하면 미사일 세계 최고 미사일 있잖아요. 여기 핵물질 있잖아요. 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폭제가 있는데 기폭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양한 탄약에서 충분히 기폭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운반수단, 핵물질, 기폭장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보는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안보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은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 찬성 비율이 작은 이유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네.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 거의 분명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아이고 좀 하면 어때? 맞아요. 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당신들 문제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걸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하려면 해봐 라고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미국의 트럼프 참모들이 그걸 용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잃을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1년이면 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IAEA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규정하는 수많은 제재들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고 여전히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해도 괜찮아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상당한 비용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지정학적인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그렇죠.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핵 맞게 생겼는데 그게 그렇죠. 문제냐라고 그런 언론 그런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면 할 수도 있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GDP의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20% 내지 30%는 포기해야 되겠죠. 아. 네.
왜냐면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거 차단하고 뭐 또 이 에너지 차단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다가올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0% 예. 현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네네. 가능성은 네. 놓고 이게 사태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실 때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으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운 거죠. 네. 약간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트럼프 주변의 이 외교안보 라인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방위비 많이 내라.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만 많이 내라. 네네. 나토 영국도 많이 내라.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한미군 성격도 중국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뭐 한국 핵 갖는 거 어때? 뭐 노 프로블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 트럼프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북한 핵 가졌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차라리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 도민을 확 일으켜서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갖고 그래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라리 그럼 뭐 핵 공유하듯이 병력을 좀 줄이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줄이더라도 핵무기를 다 배치해라 그냥. 어차피 이 핵이라는 무기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뭐 절대 위력의 무기긴 하지만 못 쓰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어차피 우리는 그 일종의 이제 보험이 필요한 거, 핵 보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뭐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아예 독자적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거듭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인구 절벽 때문에 50만 병력 유지하는 거 이제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죠. 뭐 여군 네. 투입시키지 않으면 네. 사실. 네. 점점 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현무5에서 가져도 물론 이제 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지만 핵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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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사실 우리도 이제는 좀 진지한, 그러니까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도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핵 보유 가능한 전 단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보유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미래의 생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무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러시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꺼낼 카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전술핵이거든요, 그때는. 오늘도 막 전술핵 훈련한다 막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네. 진짜 이제 벼랑으로 몰리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그거 쓰면 전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핵 보유로 다 돌아설 겁니다, 이제. 핵 도미노 현상. 그 그렇죠. 말로만 듣던. 네. 전부 다 핵 가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이제. 미국도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나면은. 그리고 지금 뭐 핵무기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1950년대 기술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네. 지금 40년대, 50년대. 원자력 발전소 가면 폐연료봉이 가득가득해요, 지금. 왜냐면 이제 폐연료봉도 어디로 이제 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 시설 만들면 반대하니까 수조에 그득그득해요, 지금. 거기다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지금 우라늄 농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만약에 전향적인 핵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 동맹국 핵 가져라. 아니면 병력을 뺄 테니 핵은 우리가 해줄게. 미국 입장에서 좋거든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줄거든. 그거 보면. 아까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 네. 지금 많은 병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네네.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정부가 물론 현금 지원이 아니지만. 네. 전력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도 사실 이제 자기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핵무기만 갖다 놓는다. 재래식은 한국이 하고, 병력 다 빼고,
핵만 그게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전술핵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네. 비전략 핵무기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처럼 이제 돈돈돈 밝히는 양반 입장에서는 이제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적게 들죠. 유지 비용. 그리고 사실 임명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그런 그렇죠. 가치가 있고 하니까 임명을 또 손해 보면서까지 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그래서 수도 아마 있고.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비전략 핵무기도 늘릴 거고.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핵무기 강성론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밸런스를 맞춰서 미국의 핵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병력을 빼더라도 그럼 핵무기 배치해줄게.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개발해. 우리도 무기 내줄게. 제재? 우리가 그건 프리패스 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죠 그때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뭔가를 유산을 남겨주려면 저는 이거 핵무기를 독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사실 제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사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손해보는 건 국제사회예요. 한국에 반도체나 이런 거 없으면은 IT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지금 하이닉스, HBM 이런 거 만약에 수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성세대적 관점이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안 되고 했을 때의 관점이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요? 제재하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자신감이 필요하다, 저는. 핵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해야 되고,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뭐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투표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 대한민국이 4, 5천만 되는 국민이 선택한 건데, 뭐라고 할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보면 한 70% 이상은 핵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하에서 진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 할 거면은 그럼 왜 만들어요? 핵 보유하고 하려면 한번 터트려봐야 되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 정도의 우리가 좀 용기나 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봐야 될 과제 아니냐. 이거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 독자 핵 개발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협상할 겁니다. 하긴 한다. 이게 현실론이에요. 어쩔 수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에게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 우리하고 이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죠. 핵 희읍자도 없어야 되죠. 완전히.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없거든요. 당분간 못 만들어요. 기술 없어요. 러시아가 저도 못 만들어요. 당분간에. 그럼 근데 시간을 주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막으면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그다음 IAEA는 뭐냐?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을 막는 거예요. 아직 확산 안 했거든요. 그거 인정해주면 확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북한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공격 능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향후 북핵과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는 아마 북핵 현실론, 북한 핵을 인정해준 그걸 핵 군축론이라고 그래요. 핵은 인정하고 동결하고 핵 동결론 좀 줄이는. 이미 하노이 때 있었잖아요. 영변 핵단지 줄 테니까 5개 제재해줘라. 그럼 제재 중에 일부, 북한 핵실의 일부. 이게 핵 군축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핵 군축론 협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입에 거품 물고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속으로는 준비해야 돼요. 대신 뭘 받을지. 우리 자체 핵무장한다. 네. 할 수 있어요. NPT 비확산 체제에 10조에 상대국은 회원국은 비상사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상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북한이 얘기했는데. 명분이 확실히 그렇죠. 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전술핵 반입. 저도 전술핵 반입 반대론자인데 이 정도면 들어와야 돼요. 이 상황으로 가면. 네네. 그건 못 건드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한데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준비. 그게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한데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 두 개 권한만 있으면 핵물질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건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우리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 이거 하면 우리가 핵무장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무장 한다는 얘기 뭐 소리 들어보셨죠? 네. 우리를 안 믿는 거죠, 미국이. 우린 금방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이 권리 있어요. 우리만 왜 못해요? 일본은 재처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그래, 니들 이해할 테니까 우리 이제 재처리하고 이제 저기 농축할게. 그거 원래 평화적인 권리야. 그럼 미국 줘야죠. 그건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유사시에 금방 핵을 만들어요. 그럼 북한의 약간 위협으로도 좀 안전할 수 위협 있을까요? 안전해지죠. 재래식은 확실하고. 네네. 그 다음에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뚝딱 만들면 되잖아요. 핵실험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은 거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면은 시운전을 하지만 시운전 안 했다고 해서 그 차가 안 가겠어요? 가긴 가죠. 그게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우린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체 핵무장 된다 하지 말고 옵션, 전술핵 반입 옵션, 그 다음에 잠재적 핵 역량 구축 옵션.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만일에 북핵 용인이 되는 현실론적인 협상을 해리스든 트럼프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그게 다도 국방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지금 핵무장 금방 한다. 그건 핵물질 농축하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얘기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데 어떻게 금방 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재적 핵 역량 구축만 하면 미사일 세계 최고 미사일 있잖아요. 여기 핵물질 있잖아요. 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폭제가 있는데 기폭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양한 탄약에서 충분히 기폭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운반수단, 핵물질, 기폭장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보는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안보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은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 찬성 비율이 작은 이유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네.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 거의 분명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아이고 좀 하면 어때? 맞아요. 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당신들 문제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걸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하려면 해봐 라고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미국의 트럼프 참모들이 그걸 용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럴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1년이면 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IAEA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규정하는 수많은 제재들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고 여전히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해도 괜찮아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상당한 비용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뭐 핵무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지정학적인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핵 맞게 생겼는데 예, 그게 그렇죠. 문제냐라고 그런 언론 뭐 그런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면 할 수도 있다. 예, 볼 수도 저는 있겠네요. 뭐 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GDP의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20% 내지 30%는 포기해야 되겠죠. 아. 네. 왜냐면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거 차단하고 뭐 또 이 에너지 차단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다가올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0% 예. 현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네네. 가능성은 네. 놓고 이게 사태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실 때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으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운 거죠. 네. 약간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트럼프 주변의 이 외교안보 라인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방위비 많이 내라.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만 많이 내라. 네네. 나토 영국들도 많이 내라.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한미군 성격도 중국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뭐 한국 핵 갖는 거 어때? 뭐 노 프로블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 트럼프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어차피 북한 핵 가졌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에서 차라리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도민을 확 일으켜서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갖고 그래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차라리 그럼 뭐 핵 공유하듯이 병력을 좀 줄이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줄이더라도 핵무기를 다 배치해라 그냥. 어차피 이 핵이라는 무기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뭐 절대 위력의 무기긴 하지만 못 쓰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어차피 우리는 그 일종의 이제 보험이 필요한 거고 핵 보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뭐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아예 독자적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거듭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인구 절벽 때문에 50만 병력 유지하는 거 이제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죠. 뭐 여군 네. 투입시키지 않으면 네. 사실. 네. 점점 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현무5 가져도 물론 이제 뭐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지만 핵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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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사실 우리도 이제는 좀 그러니까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도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핵 보유 가능한 전 단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보유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미래의 생존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핵무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러시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꺼낼 카드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전술핵이거든요, 그때는. 오늘도 막 전술핵 훈련한다 막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러시아가. 네. 진짜 이제 벼랑으로 몰리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그거 쓰면 전 세계가 달라질 겁니다. 핵 보유로 다 돌아설 겁니다. 이제. 핵 도미노 현상. 그 그렇죠. 말로만 듣던. 네. 전부 다 핵 가지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이제. 미국도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나면은. 그리고 지금 뭐 핵무기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1950년대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40년대, 50년대. 원자력 발전소 가면 폐연료봉이 가득가득해요 지금. 왜냐면 이제 폐연료봉도 어디로 이제 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 시설 만들면 반대하니까 수조에 그득그득해요 지금. 거기다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지금 우라늄 농축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만약에 전향적인 핵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온다. 동맹국 핵 가져라. 아니면 병력을 뺄 테니 핵은 우리가 해줄게. 미국 입장에서 좋거든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줄거든. 그거 보면. 아까 이제 수당이나 이런 거, 네. 지금 많은 병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네네.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우리 정부가, 물론 현금 지원이 아니지만, 네. 전력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도 사실 이제 자기 돈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핵무기만 갖다 놓는다. 재래식은 한국이 하고, 병력 다 빼고, 핵만, 그게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전술핵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네. 비전략 핵무기라는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처럼 이제 돈 밝히는 양반 입장에서는 이제 CEO 입장에서 봤을 때 적게 들죠. 유지 비용. 그리고 사실 임명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그런 그렇죠. 가치가 있고 하니까 임명을 또 손해 보면서까지 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그래서 수도 아마 있고.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네.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비전략 핵무기도 늘릴 거고.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제 핵무기 강성론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러시아나 중국의 밸런스를 맞춰서 미국의 핵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병력을 빼더라도 그럼 핵무기 배치해줄게.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개발해. 우리도 무기 내줄게. 제재? 우리가 그건 프리패스 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죠, 그때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뭔가를 유산을 남겨주려면 저는 이거 핵무기를 독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사실 제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사실 네.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손해보는 건 국제사회예요. 한국에 반도체나 이런 거 없으면은 IT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지금 하이닉스, HBM 이런 거 만약에 수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기성세대적 관점이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네. 경제력이 안 되고 했을 때의 관점이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요? 제재하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자신감이 필요하다, 저는. 핵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해야 되고,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뭐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투표 해야 된다. 네.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 대한민국, 4, 5천만 되는 국민이 선택한 건데, 뭐라고 할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보면 한 70% 이상은 핵 그쵸. 찬성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디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든. 그래서 일각에서 뭐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뮬레이션 할 거면은 그럼 왜 만들어요? 핵 보유하고 하려면 한번 터트려 봐야 되거든요. 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2-3번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 정도의 우리가 좀 용기나 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 봐야 될 과제 아니냐. 이거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 독자 핵 개발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하고 협상할 겁니다. 하긴 한다. 이게 현실론이에요. 어쩔 수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북한에게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마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 우리하고 이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죠. 핵 히읗자도 없어야 되죠, 완전히. 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없거든요. 당분간 못 만들어요. 기술 없어요. 러시아가 저도 못 만들어요, 당분간에. 그럼 근데 시간을 주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막으면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그다음 IAEA는 뭐냐?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을 막는 거예요. 아직 확산 안 했거든요. 그거 인정해주면 확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해관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북한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인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 공격 능력은 있는데. 그럼 향후 북핵과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는 아마 북핵 현실론, 북한 핵을 인정해준 그걸 핵 군축론이라고 그래요. 핵은 인정하고 동결하고 핵 동결론 좀 줄이는. 이미 하노이 때 있었잖아요. 영변 핵단지 줄 테니까 5개 제재해줘라. 그럼 제재 중에 일부, 북한 핵실의 일부, 이게 핵 군축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핵 군축론 협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입에 거품 물고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속으로는 준비해야 돼요. 대신 뭘 받을지. 우리 자체 핵무장 한다. 네. 할 수 있어요. NPT 비확산 체제에 10조에 상대국은 회원국은 비상사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상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는데. 명분이 확실히 그렇죠. 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전술핵 반입. 저도 전술핵 반입 반대론자인데 이 정도면 들어와야 돼요. 이 상황으로 가면. 네네. 그건 못 건드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한데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준비. 그게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한데 우라늄 농축,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 두 개 권한만 네. 있으면 핵물질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건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우리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 이거 하면 우리가 핵무장 금방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무장 한다는 얘기 뭐 소리 들어보셨죠? 네. 우리를 안 믿는 거죠, 미국이. 우린 금방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이 권리 있어요. 우리가 왜 못해요? 일본이 재처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그래, 니들 이해할 테니까 우리 이제 재처리하고 이제 농축할게. 그거 원래 평화적인 권리야. 그럼 미국 줘야죠. 그건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유사시에 금방 핵을 만들어요. 그럼 북한에 약간 위협으로도 좀 안전할 수 위협 있을까요? 안전해지죠. 재래식은 확실하고. 네네. 그 다음에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뚝딱 만들면 되잖아요. 핵실험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은 거지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면은 시운전을 하지만 시운전 안 했다고 해서 그 차가 안 가겠어요? 가죠. 그게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우린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체 핵무장 된다는 데 하지 말고 옵션, 전술핵 반입 옵션, 그 다음에 잠재적 핵 역량 구축 옵션.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만일에 북핵 용인이 되는 현실론적인 협상을 해리스든 트럼프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그게 답이 국방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지금 핵무장 금방 한다. 그건 핵물질 농축하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얘기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데 어떻게 금방 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잠재적 핵력량 구축만 하면 미사일, 세계 최고 미사일 있잖아요. 여기 핵물질 있잖아요. 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폭제가 있는데 기폭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양한 탄약에서 충분히 기폭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거든요. 운반수단, 핵물질, 기폭장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보는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안보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은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 찬성 비율이 작은 이유는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네.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 거의 분명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좀 하면 어때? 맞아요. 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당신들 문제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걸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참모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하려면 해봐 라고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미국의 트럼프 참모들이 그걸 용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뭐 예. 이럴 것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1년이면 다 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IAEA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규정하는 수많은 제재들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거고 여전히 우리는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 해도 괜찮아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상당한 비용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각오를 한다면 우리도 뭐 핵무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지정학적인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그렇죠.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핵 맞게 생겼는데 예, 그게 그렇죠. 문제냐라고 그런 언론 뭐 그런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면 할 수도 있다.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GDP의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20% 내지 30%는 포기해야 되겠죠. 아. 예. 왜냐면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수출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거 차단하고 뭐 또 이 에너지 차단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다가올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0% 예. 현실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네네. 가능성은 네. 놓고 이게 사태가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실 때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으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운 거죠.